네, 공유결합과 금속결합에 대해서 오늘 13차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결합과 금속결합의 보기에 앞서서 먼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드라이아이스를 망치로 두드렸을 때 어떤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뭐 아이스크림 가게 가면 이렇게 드라이아이스를 포장할 때 넣어주잖아요. 그랬을 때 드라이아이스가 너무 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줘요? 꽝꽝 두드려서 부셔서 따로 넣어줍니다. 그랬는데 이때 쉽게 깨져요. 근데 우리가 음료수, 콜라 캔을 먹고 나서 그 알루미늄 캔을 버릴 때 어떻게 버려요? 네, 밟아서 찌그러뜨려서 버리잖아요. 이럴 때 두 개의 방식에 대한 차이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드라이아이스는 똑같이 밟거나 때렸을 때, 망치로 때렸을 때 쉽게 깨지는데 알루미늄 캔은 깨진다기보다는 찌그러질까? 얘네는 둘의 결합 방식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 결합 방식에 따라서 성질까지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에 물질의 결합 방식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나타나는 물질의 성질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유결합에 대해서 우리 통합과학에서 많이 배웠었죠. 이때 어떻게 됐는지 잘 기억해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결합은요, 얘네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 우선 결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게 어떤 규칙을 만족하려고 해요? 맞아요.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하죠.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하는데 얘네들이 내가 전자 하나 줄게, 너의 전자를 하나 줘, 나한테 줘 라고 해서 전자 자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온을 형성하는 그 결합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이온 결합 물질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공유결합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온을 형성하지는 않아요. 이 내용 봤었죠? 몇 쪽 애들이 보통 이렇게 공유결합을 이룬다고 했었죠? 네, 원자과 전자가 4개, 5개 정도 있는 애들은 거의 공유결합을 한다고 했었죠. 근데 더 포괄적으로 한번 보자면 공유결합의 경우에는 비금속 원소들끼리 결합할 때는 무조건 공유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온결합 물질은 어떤 원소들끼리 만나는 거였죠? 맞아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둘이 만났을 때 금속 원소 같은 경우에는 양이온을 만들기 위해서 전자 하나를 내보내고, 비금속 같은 경우에는 전자 하나를 받아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음이온이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공유결합 같은 경우에는 나도 전자를 가져오고 싶어. 그리고 쟤도 전자를 가져오고 싶어.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하느냐? 너 전자 있는 거랑 나 전자 있는 거 우리 가까이 가자. 그리고 내 주변에 마치 최외곽 전자가 총 8개, 즉 0개라고도 하죠. 최외곽 전자 편의상 8개라고 얘기할게요. 8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서로 가까이 하자. 근데 그건 너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야. 혹은 그거는 너 거이면서 내 거야. 공유하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봤을 때 정리하면 공유결합 같은 경우에는 얘는 2개 이상의 원자들이 전자 쌍을 공유하면서 형성하는 거예요. 왜 굳이 쌍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굳이 쌍이라고 표현한 이유는요, 내 거 하나 줄게, 너 거 하나 줘 라고 하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2개가 되는 거죠. 아예 줘버리거나 아예 뺏어오는 게 아니라 내 것도 주고 너 것도 받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2개를 공유하는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전자 쌍을 공유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각 원자가 전자쌍을 서로 공유하면서 그 하려는 이유 자체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서 안정해지려고 하는 거지요. 혼자 있으면 원자과 전자를 8개를 꽉 못 채우기 때문에 너가 필요해, 너의 전자가 필요해 라고 하면서 전자쌍을 공유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수소의 경우에 원자과 전자가 어떻게 돼요? 몇 개? 수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 1개.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이건 뒤에서도 배우겠지만 편의상 얘 수소 원소 기호를 쓴 다음에 옆에 점을 이렇게 하나를 찍습니다. 자, 수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 총 몇 개가 되는 걸 원해요?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전자 껍질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전자는 총 2개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옆에 있었던 또 다른 수소 원자, 즉 전자 하나 갖고 있는 수소 원자가 있는데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라고 해서 서로 가까이 모으는 거죠. 그래서 전자 하나씩 가까이 모으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 수소와 수소가 전자를 각각 하나씩 공유해서 마치 나도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너도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것처럼 서로 안정해지면서 결합을 형성하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동그라미 친 거는 전자 껍질을 표현한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림을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는 전자 껍질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소 왼쪽에 있는 수소 전자 껍질에 전자가 마치 몇 개 있는 것처럼 2개 있는 것처럼, 그리고 오른쪽 수소에 있는 전자 껍질에도 전자가 마치 2개 있는 것처럼, 즉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걸로 얘네들이 서로 결합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는 수소 기체가 되려면, 즉 H2가 되려면 전자쌍을 몇 쌍 공유하는 거예요? 한 쌍 공유하게 되는 거지요. 네, 그래서 얘네들은 공유결합하는데 공유 전자쌍이 한 쌍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HF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는 플로린화 수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본 불매운동이 시작될 쯤에 그때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수출하지 않기로 정한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요, 반도체 공정에 필수로 사용되는 불산이라는 거예요. 불산이라는 거 들어봤었나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실리콘 공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얘네들의 불순물이 전혀 없게 만드는 애들이 불산이래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의 거의 대부분을 일본 수입산 불산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그걸 일본 측에서 이제 수출 안 하겠다, 한국에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뭐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 반도체 공정에 큰 타격이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뭐 러시아산 이제 불산을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순도를 증명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보장받을 수 없어서 바로 수입해서 사용하기가 어려웠던 거지요.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나온 불산이 뭐냐? 우리 염산 할 때는 HCl 썼었잖아요. 근데 불소 할 때 얘기하는 거 플로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불산이다. 그게 HF.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플로린화 수소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물질이 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공유결합을 형성하는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예요? 원자과 전자가 하나. 앞에서 봤던 것처럼 똑같죠? 그래서 하나라고 쓰는데, 플로린 얘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예요? 이 몇 쪽 원소죠? 네, 17쪽 원소였어요. 17쪽 원소니까 원자과 전자는 7개, 9개가 아니죠. 9번인데 이 안쪽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들어가고 바깥쪽에 7개가 되니까 7개인데, 이건 어떻게 나타내느냐? 7개는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아무데나 3개. 그럼 총 몇 개가 돼요? 7개가 됩니다. 내가 왜 요거 왼쪽에 있는 거 남겨놨냐? 얘는 결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그냥 써주는 거죠. 그랬을 때 얘네들은 서로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하나씩 갖고 와야 된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 수소 옆에 플로린이 이렇게 배치가 되는, 그러니까 얘도 공유 전자쌍이 몇 쌍이 되는 거예요? 한 쌍이 되는 플로린과 수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봤을 때 얘는 수소 주변에 원자과 전자가 2개 꽉 찬 것처럼, 그리고 플로린 주변에 원자과 전자 총 8개 되면서 얘도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애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점으로 나타내지만 나중에 보겠지만 얘는 수소와 플로린이 전자쌍 한 쌍만 결합해, 즉 요거 기억나요? 단일 결합해 하면서 이렇게 짝대기 하나만 그려주게 됩니다. 이게 플로린과 수소였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단일 결합을 한다 라는 거.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봅시다. 얘는 누구예요? 산소예요. 산소. 우리 산소 요거 지우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산소 같은 경우에 2개 만날 건데 얘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예요? 얘는 6개.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아무데나. 왜 이렇게 쓰는지는 우리 다음 소단원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애가 산소는 2개씩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하나 더 그려주는 거죠. 왼쪽, 오른쪽, 아무데나 그리는데, 그러면은 둘 다 왼쪽에 있는 산소는 전자가 몇 개 더 필요해요? 맞죠? 2개가 더 필요해요. 여기가 비어있는 거죠? 선생님 여기 밑줄로만 쳐놓을게요. 2개가 필요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산소도 2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각각 몇 개씩 공유하면 돼요? 맞아요. 2개씩 공유하면 서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상부상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화살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내게 되는 거고, 얘는 정확하게 나타내면 가운데에 2쌍이 있는 거고, 얘는 또 공유하지 않은, 즉 비공유 전자쌍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왼쪽에 한 쌍,
두 쌍이 되는 거죠. 오른쪽 산소도 왼쪽 두 쌍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얘는 공유 전자쌍은 몇 쌍? 가운데 있는 애들 공유 전자쌍은 두 쌍이 되고, 그럼 비공유 전자쌍은요? 전자가 쌍으로 존재하지만 공유하지 않은 애들 각각 이렇게 덩어리 하나, 둘, 셋, 네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공유 전자쌍은 몇 쌍이다? 네 쌍이다. 그리고 얘는 위에 거 HF 같은 경우에는 단일 결합이었죠. 얘 O2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봅시다. 얘는 O2 같은 경우에는 이중결합이 된다. 됐죠? 이중결합.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는 산소, 오른쪽에 있는 산소 둘 다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그리고 이중결합을 한다. 그럼 아까 말한 짝대기를 나타내는 것, 플로리나 수소는 이렇게 나타냈었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나타내는 거예요? O 있고 중간에 짝대기 두 개. 됐나요? 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얘는 N2예요. 질소 같은 경우에 질소 기체를 형성하는 건데, 얘는 원자과 전자 몇 개? 5개. 5개. 이거 이제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걸 나타내는데 얘는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아무데나 하나. 맞죠? 그럼 공유하지 않은, 즉 혼자 존재하는 전자, 이걸 홀전자라고 얘기하거든요. 홀전자는 몇 개예요, 지금? 3개. 그러니까 결합을 할 수 있는 건 최대 몇 개? 3개가 된다는 거. 그래서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N하고 원자과 전자 하나씩 있는 수소가 총 몇 개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3개까지 올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홀전자는 요렇게 된다는 거, 3개가 된다는 거. 근데 그 옆에 누가 온다? 똑같이 생긴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아무데나 그릴 수 있는 전자, 총 원자과 전자 5개를 가진 질소가 하나 더 온다. 그랬을 때 얘네는 각각 결합을 하려고 그러는데 각자 필요한 전자가 몇 개씩 있는 거예요? 3개씩 있다. 그러니까 그 3개씩 서로 공유하자라고 해서 그림을 그리자면 띵띵띵띵띵띵 하고, 공유하지 않은 비공유 전자쌍은 옆에 하나, 오른쪽 거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아, 선생님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아, 보통 이렇게 안 그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안 그려요. 그러니까 최대한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림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맞죠? 그래서 얘도 왼쪽 질소가 옥텟 규칙 만족하고 오른쪽 질소가 옥텟 규칙 만족한다는 거. 그럼 얘네는 공유 전자쌍 몇 쌍? 몇 쌍? 3쌍. 비공유 전자쌍은? 비공유 전자쌍. 얘는 2쌍이 되겠죠. 4개라고 하지 않아요. 비공유 전자쌍 몇 개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집들도 있어요. 그럼 2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비공유 전자쌍 자체는 2개다. 혹은 2쌍이라고 얘기하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자, 그랬을 때 공유 전자쌍이 3쌍이다? 그럼 몇 중 결합? 3중 결합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3중 결합을 한다. 그럼 짝대기로 나타내면 질소와 질소 있고 짝대기가 몇 개? 3개. 이렇게도 나타낸다. 비공유 전자쌍은 이럴 때 생략하기도 합니다. 생략 안 하기도 해요. 근데 보통은 생략한다는 거. 요 정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책 한번 봅시다. 책에 119쪽. 119쪽을 그려보면 여기에 있는 위에 아래에 있는 산소를 이용한 물 분자와 암모니아 분자 있죠. 얘네를 가지고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로 그려도 되고, 아까 선생님이 전자를 점으로 표시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루이스 전자 점식이거든요. 그렇게 그려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얘네들이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려보세요. 자, 그렸나요? 자, 그럼 요거 한번 괄호 채워볼까요? 산소 원자의 원자과 전자 몇 개예요? 얘는 맞죠? 6개이므로 다른 원자와 전자 몇 개를 공유할 수 있어요? 2개를 공유할 수 있다. 그러면 비활성 기체인 누구의 전자 배치를 이뤄요? 네온의 전자 배치를 이룬다. 그러면서 안정해진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산소가, 선생님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뭐 그림 이렇게 조합해서 그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배울 거니까 우리가 익숙해지기 위해서 한번 점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산소 같은 경우에 원자과 전자가 6개니까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아무데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맞죠? 그리고 수소가 몇 개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수소가 하나, 둘. 수소의 전자는 X로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산소 원자는 수소 원자 몇 개와 각각 공유결합하는 거예요. 2번에 나오죠. 산소는 수소 원자 2개와 각각 공유결합해서 얘는 물 분자를 이룬다. 그러니까 얘를 짝대기로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선생님 그럼 아무데나 그린다 그랬잖아요. 아무데나 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그리지는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물 분자가 저렇게 기역자로 안 오고 이렇게 오면 어때요? 이렇게도 그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지만 얘는 틀린 표시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우리가 뒤에서 계속 보도록 할게요. 이거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죠. 아까 선생님이 그린 것처럼 그릴 수 있겠지만 이렇게도 그릴 수 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그러면 잠깐만. 산소와 수소가 이렇게 있는데 얘는 이중결합일까요? 이중결합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이중결합이 아니라 단일결합이 몇 개? 단일결합이 2개다.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 잘 보고 있으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물과 산화 나트륨은 화학식으로 나타내면 되게 비슷해요. 원자과 전자가 1인 수소와 나트륨이 있고 원자과 전자가 6개인 산소가 있는데 얘네들은 화학 결합의 종류와 존재하는 형태는 달라요. 물 같은 경우에는 비금속 원소들끼리 존재하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결합? 얘는 공유결합인 거고요. 또 산화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얘는 금속과 비금속이 있기 때문에 얘는 이온결합 물질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둘의 형태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금속 원소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갖고 있는 전자를 어떻게 하고 싶어 해요? 주고 싶어 해요. 왜냐? 나는 양이온이 될 거거든.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뒤에서 나오겠지만 전기 음성도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걸 나중에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선은 여기까지만.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 얘는 물은 공유결합 물질로 산소 원자 1개, 수소 원자 2개가 된다. 그리고 얘네들은 산화나트륨은 이온결합 물질이다. 그래서 분자를 이루지 않는다. 분자가 아니라 이온결합 물질, 이온결합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암모니아 분자의 모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질소 원자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예요? 질소 원자의 원자과 전자는 5개다. 그리고 다른 원자와 전자 몇 개를 공유할 수가 있어요? 네, 3개를 더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자 3개를 공유하면 비활성 기체인 누구? 얘도 똑같이 네온의 전자 배치를 이루며 안정해진다.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림을 그려보면 질소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아무데나 하나 아무거나 그러면은 원자과 전자가 하나인 수소를 갖다 놓으면 얘네들은 옆에 그냥 하나씩 붙여서 최대 몇 개까지 붙는다. 3개까지 붙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암모니아가 되는 거죠. 얘도 그림을 짝대기로 한번 그려보면 공유 전자를 다 그냥 막대기 하나로 그리는 거예요. 그럼 질소 있고 수소가 주변에 3개가 이렇게 있고 각각 하나씩 이렇게 결합을 한다.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3중 결합인가요? 아니죠. 단일 결합이 몇 개? 단일 결합이 3개. 3중이라는 건 3개가 동시에 결합하는 거고. 그죠? 얘는 단일 결합이 3개가 된다. 그래서 이런 암모니아 구조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탄소 원자가 포함된 분자의 공유결합입니다. CH4와 CO2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유결합을 할 텐데 다 비금속 원소들이 모여 있는 거죠. 자, 탄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 몇 개예요? 왼쪽, 오른쪽, 위, 아래.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된다. 이렇게 되는데 다 수소가 온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타내고 물론 여기에서 X라고 표현하면 원자과 전자를 정확하게 나타낸 건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나타내자면 이렇게 다 지워서 점으로 나타내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X라고 표현을 한 것 뿐입니다. 자, 이렇게 나타내는 게 더 정확한 거죠. 그래서 얘가 바로 누구예요? 맞죠? 메테인. 그래서 얘는 CH4가 되고 얘도 막대기로 나타낸다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그죠? 얘도 단일 결합이 몇 개? 단일 결합이 4개가 된다. 그럼 그 밑에 있는 애들 한번 볼게요. 그 밑에 CO2가 있는데 탄소가 왼쪽, 오른쪽, 위, 아래 4개가 있는 거고 산소 같은 경우에 산소의 원자과 전자는 총 몇 개예요?
원자과 전자는 6개씩.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아무데나. 그리고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아무데나. 이렇게 그리는 건데 각각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탄소와 산소 얘네들을 봤을 때 각각 몇 개씩 공유하면 좋을까요? 산소 같은 경우에 6개니까 2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2개씩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나타내 보면 탄소 옆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두 쌍이 공유 결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 산소랑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하고 이렇게 됐나요? 그럼 이걸 짝대기로 그려본다면 얘는 C 옆에 하나 둘 해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는 거. 이게 바로 CO2, 이산화탄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 지워서 보면 얘네도 마찬가지로 각각 원소들은 옥텟 규칙을 만족해야 된다. 맞아요? 각각 옥텟 규칙을 만족해야 된다. 그러려고 결합하는 거니까. 안정해지려고. 그래서 공유결합은 이렇게 된다. 자, 넘어가 보면 탄소가 불완전 연소? 탄소가 불완전 연소를 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다 연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연소라는 건 산소를 만나는 거잖아요. 산소랑 결합하는 건데 탄소가 산소를 다 결합시키지 못한 거예요. 불완전해서.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원래 완전 연소를 하면 CO2가 될 텐데 이게 아니라 CO라는 애가 된다.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결합을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 약간 난이도가 있죠. 얘 한번 같이 해봅시다.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예요? 왼쪽, 오른쪽, 위, 아래 4개가 되는 거고요. 산소는요? 산소는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아무데나 2개. 6개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얘네들은 각각 같이 공유결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산소 같은 경우에 전자가 몇 개 모자라니까. 전자가 2개 모자라니까. 그랬을 때 그러면 얘네들은 다 탄소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러면 안정해요? 불안정하죠. 왜냐? 산소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만 탄소 주변에는 몇 개가 없어요. 탄소 주변에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경우에는 특별히 탄소랑 산소 주변에 있는데 원래 두 쌍은 공유하지만 여기 한 쌍을 얘한테 주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삼중결합을 하는 모양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각각 탄소 얘네 둘이 쌍을 이루고 여기도 이렇게 쌍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네, 보통 이 정도로 나타내면 되는 거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탄소 쪽은 전자를 원래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띄어요. 그리고 산소는 자기가 원래 있던 걸 더 줬죠. 산소는 탄소한테 더 많이 줬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부분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띄는데 이걸 뭐 이렇게까지는 안 써도 되겠지만 어쨌든 얘네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다. 네,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120쪽을 보면 얘가 다 같은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120쪽에 우리가 이온결합 형성에 대해서 봤을 때 에너지 표시가 다 같은 내용이었죠. 이것도 같은 맥락인 거예요. 너무 멀면 얘네들이 서로 가까이 가려고 하고 너무 가까이 가면 반발력이 우세해서 얘네들은 조금 멀어지려고 해서 여기 H2 수소 기체를 형성할 때는 이렇게 공유결합 거리가 있어요. 그게 여기에서는 74 획관거리 피코미터가 된다. 그래서 얘네들은 2개의 수소 원자가 결합하여 안정한 수소 분자를 형성하는 곳은 A, B, C, D 중에서 어디다? 얘는 C다. 수소 분자의 결합 길이는 74 피코미터.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네, 선생님이 학교에서 촬영하다가 더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다시 촬영합니다. 자, 이어서 봅시다. 네, 앞에서 본 그림 중에서 수소 원자핵 사이의 거리가 74 피코미터가 된대요. 그랬을 때 안정한 수소 분자를 형성하고 이 과정에서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원자와 원자끼리 있을 때에는 불안정한 상태인데 왜냐?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얘네들이 가까이 가면서
안정한 수소 분자를 형성한다. 그 말은 에너지적으로 안정해진다, 에너지가 낮아진다 라고 하는 거니까 그만큼의 에너지, 그러니까 안정해진 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할수록 결합이 강하고 안정합니다. 그랬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앞으로 돌아가서요. 여기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간 이 부분이 가장 안정한 상태인 거잖아요. C스팟. 여기에서 요 골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러니까 더 많이 안정해진다. 그 말은 거꾸로 봤을 때 이 둘을 떼어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진다 라는 말입니다. 뒤에서 보면 이 둘을 거꾸로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수소 분자 자체를 떼어낼 때 얼마나 더 많은 힘이 필요하냐. 그 말은 에너지가 안정해지면 안정해질수록 떼어내기가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이 뒷말이 되는 거죠. 네,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교과서 계속 보면요. 공유결합 물질에는 고체 상태나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왜냐? 이온이 아니잖아요. 그쵸? 이온이 아니기 때문에 전하를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기 전도성은 없어요. 그리고 이온 결합 물질과는 비교적 물에 잘 녹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온 결합 물질은 전하가 있는 거죠. 전하가 있는데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가 있는데 이건 뒤에서 배우겠지만 극성인 물 안에서는 잘 녹아요. 플러스 전하 띄고 마이너스 전하 띄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영상 봤을 때 플러스 전하, 그러니까 양이온 주변에 물 분자가 이렇게 수화되면 그때 물 중에서 산소가 가까이 가는 그 그림을 봤었죠. 바로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잘 녹는데, 물에 잘 녹는데 공유결합 물질의 경우에는 대부분 물에 잘 녹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당연히 질문이 들어야 돼요. 뭐가 의문이 들어야 되냐면 물 자체도 공유결합 물질인데 왜 물에 잘 녹지 않을까?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이온결합 물질과 비교적 물에 잘 녹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뒤에서 극성에 대해서 더 배워보고 나서 의문을 해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자 간 결합은 공유결합 자체는 강하지만 이 분자들끼리의 인력은 약해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열을 가해줘도 금방 액체로 혹은 금방 기체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상온에서는 대부분 기체나 액체로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물.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죠. 그리고 H2 같은 경우엔 수소 기체로 존재하죠. N2, O2 이런 거 다 공유결합 물질이고 얘네들은 대부분 기체 그리고 해봤자 액체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물론 이건 다는 아니고 대부분이라고 앞에 얘기가 붙었죠. 네, 그래서 다음 봅시다. 분자 결정과 공유 결정. 결정 어디에서 얘기 들어봤었죠? 앞에서 이온 결정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결정 자체는 크리스탈이라고 얘기하죠. 무슨 글씨가 이래. 크리스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둘끼리만 다니는 게 아니라 앞에서 봤죠? 소금 같은 경우에 둘만 NA와 CL- 이온 둘이서만 다니는 게 아니라 군집을 이룬다. 즉 크리스탈을 이룬다라고 하는데 그 크리스탈 중에서는 이온 결정 물질도 있겠지만 여기서 분자 결정도 있습니다. 이게 어떨 때 이용이 되느냐? 분자 자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지만 이산화탄소로 기체 상태로 존재하지만 얘네들이 만약에 온도가 낮다라고 했을 때에는 자기들끼리 덩어리를 이루죠. 결정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에 의해서 규칙적으로 배열되어서 결정을 이룬 경우, 그러니까 고체 상태인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안에서 떼어놓고 보면 얘네들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분자들이 각각 결정을 이루고 있다라고 할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음이나 드라이아이스, 아이오딘, 얘는 우리가 극성 확인할 때 사용을 해볼 건데 얘는 보라색 결정으로 이렇게 약간 어떻게 생겼냐면 슈팅스타에 알알이 박힌 그 과자? 그 사탕 있잖아요. 그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알알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이오딘, 나프탈렌은 뭐 좀약 이런 데에 사용이 되는 거죠. 이런 것 등이 분자 결정이라고 얘기한다. 그럼 공유 결정은 무슨 말이냐? 공유 결정은 요런 거. 흑연이나 다이아몬드,
흑연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 그냥 원자, 한 종류의 원자들이 공유결합으로 그물처럼 연결돼서 결정을 이룬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자 하나하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이아몬드나 흑연 같은 것들이 그것에 속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뭐 당연히 그래핀이나 뭐 이런 애들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밑에 내려가서 봤을 때 핵심 개념 확인하기. 1번 비금속 원자들이 각각 전자를 내놓아 전자쌍을 공유하는 애. 무슨 결합? 공유결합. 됐죠? 물질 X가 탄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및 염소 원자로 되어 있대. 탄소 원자 하나와 수소 원자, 염소 원자가 있는데 가능한 애들을 다 써보자.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예요? 4개죠. 이렇게 있는데 먼저 제일 기본적으로 수소 원자와 염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니까 만약에 수소를 다 써보고 그리고 하나 Cl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됐죠? 얘로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고 수소가 2개, CL이 하나씩 2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수소 하나에 염소 3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물질들이 있을 수 있겠죠. 얘네 다 똑같이 공유 결합입니다. 그래서 답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다 똑같은 거예요. 네, 넘어가 볼게요. 네, 그럼 금속 결합은 어떤 성질이 있을까? 이걸 얘기를 해보는 거죠. 우리 통합과학에서 다 배웠었던 내용이죠. 얘네들은 장신구나 알루미늄 박, 그러니까 얘는 뽑힘성과 펴짐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구리 전선에 이용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얘네들은 전기전도성이 있다. 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요렇게 되겠죠? 네. 자, 그래서 금속 결합이 이런 성질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어떤 애들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양이온 주변에 돌아다니고 있는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가 되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자유전자라고 했죠. 왜 그런지 잘 생각해 봅시다. 금속 결합은 금속 원소들끼리만 모아져 있는 거죠. 금속 원자 자체를 생각했을 때 얘는 보통 뭐가 되려고 해요? 금속 원소는 양이온이 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전자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 내보내려고 한다. 그래서 얘가 원자 하나가 전자를 내보냈어요. 내보냈는데 그럼 이 전자가 어디로 가요? 옆에 갔더니 거기로 가려고 보니까 얘도 내보내려는 애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자들이 다 전자를 내보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는 어디 갈 데가 딱히 없는 거지. 그래서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해서 계속 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전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금속 결합은 자유전자, 즉 금속에서 떨어져 나와서 금속 양이온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전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금속의 성질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전자 바다에서 전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그리고 결국 여기에서 금속 결합은 금속 양이온과 이 자유전자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된다. 이거 어디서 들어왔죠? 맞아요. 이온 결합 물질에서 얘기했었죠. 정전기적 인력.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같이 붙어있는 그 인력이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금속 결합인데 금속 결정의 성질 자체는 그 특성은 누구 때문이다? 다 자유전자 때문인데 특유의 광택을 나타내요. 자, 이건 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책에 122쪽에 나와 있습니다. 맨 마지막 줄에 있는데 여기에서 금속이 특유의 광택을 나타내는 것 자체는 뭐냐면 거기 전자 바다에 있는 자유전자가 빛을 흡수했다가 다시 방출하는 거. 우리 왜 불꽃 반응 혹은 스펙트럼 얘기할 때 다 했었던 얘기예요. 원래 바닥 상태에서 전자 하나가 있었는데 에너지를 받으면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들뜬 상태로 된다. 맞죠? 여기 또 다른 에너지를 받은 거고요. 그랬는데 이 들뜬 상태로 있다는 건 불안정한 상태니까 다시 안정해지려고 이렇게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하는데 그때 이 에너지는 빛 에너지나 열 에너지로 방출이 된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요? 네. 그래서 이때 나타내는 게 광택인 거죠. 특유의 광택을 나타내는 거예요. 네. 자, 2번. 열전도성과 전기 전도성이 있다. 왜 그러냐? 금속 결정 안에서 자유전자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금속 결정이 있는데 여기에 전압을 넣어주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이렇게 전압을 걸어주면 얘네들이 양이온은 가만히 있지만 자유전자가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한다. 근데 엄청 조금 이동을 한대요. 그래도 이걸로 전기 전도성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금속 결정에 전압을 가했을 때와 가하지 않았을 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자, 앞에서 그림 다시 보면 전압 가하기 전에는 전자들이 방향성 없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었죠. 근데 전압을 가해지면 전자가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한다는 거, 요거를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전성과 연성이 뛰어나다. 전성이 무슨 말이고 연성이 무슨 말이에요? 전성은 뭐냐면 이렇게 외우면 돼. 전을 붙일 때 뭘 이용해요? 알루미늄 호일 이용하죠. 그러니까 넓게 편다고 생각하면 돼. 전 필 때처럼. 그리고 그러니까 얘는 펴짐성. 연성은 뭐예요? 쭉쭉 뽑힘성. 요거 중학교 때 이렇게 뽑힘성 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왜 펴짐성과 뽑힘성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온결합 물질과는 달리 얘네들은 힘을 빵빵빵 가해준다고 해도 얘네들이 플러스극과 플러스극끼리 만나는 게 아니라 이 중간에 누가 계속 돌아다녀요? 이 중간에 전자가 계속 돌아다니기 때문에 얘네들이 모양만 변형이 일어나지 아예 깨질 이유는 없다. 그래서 알루미늄 캔 발로 밟는다고 해도 막 부서지거나 하지 않죠. 그리고 찌그러지기만 하는 거죠. 모양의 변형만 있을 뿐입니다. 이게 그 이온결합 물질과 금속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이온결합 물질의 경우에는 옆에서 힘을 꽝꽝꽝 줬을 때 플러스 전하를 띤 양이온과 이 양이온이 서로 만나고 음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만나서 반발력이 일어나기 때문에 깨지지만, 그러니까 소금은 꽝꽝 했을 때 부서지지만 알루미늄 캔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꽝꽝 한다고 해서 부서지는 게 아니라 그냥 찌그러질 뿐이다. 이렇게 모양이 찌그러질 뿐이다 라는 거 기억하면 됩니다. 자, 123쪽 그림 한번 봅시다. 오른쪽 아래에 나와 있죠? 금속이 녹슬면 광택이 사라지고 잘 부서지게 돼요. 원래 금속은 광택이 있는 게 특징이고 잘 부서지지 않는, 그러니까 모양의 변형만 일어나는 게 금속의 특징인데 왜 녹이 슬면 그런 성질을 잃어버릴까요? 얘는 말 그대로입니다. 녹슨다는 건 누구랑 만났다는 소리예요? 산소랑 만났다는 소리죠. 산소랑 만났다는 건 금속 자체가 금속이 아닌 다른 물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와 결합해서 전자를 잃는 것이니까 자유전자 때문에 생기는 금속의 특성을 잃어버린다. 요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철이 있는데 여기에 산소를 만났어요. 그럼 뭐가 돼요? Fe2O3 이런 애들이 되는 거죠. 자, 얘 자체는 지금 금속 물질인데 얘는요? 얘는 이온결합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성질이 바뀌기 때문에 광택도 사라지고 잘 부서지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 개념 확인하기. 요거 알아서 한번 풀어보세요. 네, 요렇게. 네, 책 124쪽에 한번 볼까요? 네, 결합의 종류에 따른 물질의 성질 알아보기. 그래서 얘는 녹는 점과 물질의 용해성 그리고 전기전도성을 보는데 염화나트륨은 물에 잘 녹고 고체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리고 수용액일 때 전류가 흐른다. 얘는 어떤 결합이죠? 이온결합 물질 맞죠? 설탕은 녹는 점은 비교적 염화나트륨보다는 낮고 물에 잘 녹아요. 그리고 전류는 흐르지 않고 고체일 때도 수용액일 때도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 얘는 뭐예요? 얘는 공유결합. 다이아몬드 녹는 점 되게 높죠. 그리고 물에 안 녹고 전류 흐르지 않아요. 그랬을 때 얘는 공유결합이지만 특별히 분자 결정이었죠. 그리고 구리는 금속 물질인 거죠. 금속 결정인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뒤에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물질을 이루는 결합의 세기를 비교해보고 이거는 녹는 점을 이용해서 결합 세기를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설탕과 다이아몬드의 녹는 점 차이가 큰 까닭,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네, 요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언제든지 하고요. 그리고 125쪽에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금속 결정, 이온 결정, 공유 결정, 분자 결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나누어 보고 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써 봅시다. 13차 실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안녕.